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히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바로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행동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전 재산을 털고 자존심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간도 건강도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이 만성질환 치료에 지출한 평균 본인 부담금은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인지 오류와 행동착오로 인해 잘못된 의료비 지출을 한 비율이 무려 37%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비용 중 3분의 1 이상은 애초에 쓰지 않아도 되었던 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로 인해 가정 불화, 정신적 부담, 심지어 수명 단축까지 초래되는 숨은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5년간 지역사회에서 노인 건강상담과 생활관리 지도를 해온 전문 건강코치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열심히 살고 스스로를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결국 허탕만 치고 점점 지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교조적인 말도 공포심을 자극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당신과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마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처럼 갑자기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노년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은 오히려 이 몇 가지 열심히 할수록 더 틀리는 습관을 버리는 데 있었구나.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바로 나는 내 몸을 가장 잘 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수십 년을 살아온 내 몸인데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자신의 몸을 가장 익숙한 낯선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식욕이 줄었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라며 넘기고 자주 어지러워도 날씨 때문이겠지라고 무시하고 기억력이 떨어져도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노화의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면 사실은 병의 신호였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자동차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 가려놓는 격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안심이 되지만 차는 속으로 고장이 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인천에 사는 74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질질 깨는 게 복이지 하시던 분인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거였고 잠이 얕고 혈압이 들쑥날쑥해서 새벽 3시에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오랜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봤다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는데 결국 매달 20만 원 넘는 약값과 식이 제한, 장거리 이동 금지까지 감수하게 되었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몸 상태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매주 3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번 주는 잠을 잘 잤나, 어딘가 불편한 곳은 없었나, 식욕이나 기분이 평소와 달랐나, 이렇게 3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묻고 기록해보세요. 석 달만 지속하면 의사보다도 자신의 몸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의사는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죠. 지금 많은 지역 건강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 기록 노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하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은
바로 닦이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장년층 사이에는 물건이 고장 나도 고치지 않고 약을 다 먹고도 병원에 다시 가지 않으며 검진은 미루고 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3%가 저축은 부족하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는 국민은행의 2024년 가계 재무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약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건강지도를 하던 중 만난 할머니 한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한데도 10년 전에 산 낡은 천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셨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는데 아직 신을 만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걷는 자세가 좋지 않아 고관절이 틀어졌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죠. 입원비만 거의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세요. 새 신발 한 켤레 값을 아끼려다 결국 한 달치 연금을 병원비로 날리게 된 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매년 건강 투자 예산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자녀 생일 선물이나 해외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듯 자기 몸을 위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세요. 연간 5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새 신발을 샀거나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런 지출은 수술이나 장기 요양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쩌지, 공원은 위험해, 시장도 복잡하니까 안 가는 게 낫지 하며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계단조차 자녀의 부축 없이는 오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의 노인 건강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중등도 활동, 2. 빠르게 걷기, 태극권을 하는 노인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2% 낮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활동은 균형 감각, 근력, 심폐기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도 없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마치 가위가 서랍 속에 오래 방치되어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장을 앞당기고 있었던 것이죠.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달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하루 10분 걷기, 제자리에서 무릎 들기 30회, 벽 잡고 10초간 서 있기부터 해보세요. 지금 한국의 많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실내용 건강 체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시니어 건강 운동 글 검색하면 하루 10분 따라 하기만 해도 몸이 점점 덜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리석음은 좋은 성격이 지나치게 된 경우입니다. 노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참고, 자녀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해주고, 손자가 휴대폰을 오래 써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장 피곤하고 가장 불안한 사람은 자신이 됩니다. 인천 고령사회연구소의 심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스트레스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괜히 꼰대라 불릴까, 가족에게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참고 또 참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참음과 수능은 면역 체계에 해를 끼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만성염증 인자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과 인지력 저하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비유하자면 집 보일러 배관이 막혔는데 수리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 물이 다른 곳으로 새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전기 회로가 망가지고 집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감정도 몸 안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해결책은 부드럽게 경계선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면 요즘 저도 건강 관련 지출을 위해 저축 중이라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라고 말하고 손자가 휴대폰을 오래 쓰는 것이 싫다면 할머니가 바둑 두자 밥 먹고 나서 폰하자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거절이 아니라 내 입장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신을 위한 경계선을 그을 권리가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싫다고 말할 줄 아는 노인이야말로 진정 건강하고 존엄한 사람입니다. 5번째 잘못은 바로 전문가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제 직업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건강상담사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노인이 스스로의 판단을 완전히 포기할 때입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따르고 인터넷 정보는 무조건 따라하며 심지어 영양제 몇 알 먹는 것조차 남에게 묻는 상황이죠. 당신은 이것이 전문가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판단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약사, 영양사도 24시간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없고 밥을 대신 먹여주거나 운동을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각조차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리모델링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구조도, 방향도, 예산도 아무 말 없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확률은 오직 운에 달려 있겠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질문하는 건강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약을 복용하고 나서 어지러운가요? 생활 패턴을 바꾸었더니 잠이 더 잘 오는가요? 이런 사소한 감각이라도 한 줄씩 메모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이 1차 관찰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한국에는 많은 노인 대상 평생학습 강좌가 있습니다. 건강 자가인지법, 건강검진 결과 보는 법, 영양제 고르는 기준, 내게 맞는 운동 찾는 법 등을 알려주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이며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희 수강생 중 83세 할머니도 영양성분표는 손자보다 더 잘 읽으십니다.